540년 버풍왕이 재위 26년 차인 540년 승하하였으나 그에게 남겨진 후사는 왕여 지소 부인이 유일했는데, 때문에 버풍왕의 친동생 입종의 아들 삼맥종이 다음 왕 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24대 국왕 진흥왕이 됩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신라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없을 사상 최고의 정복 군주로서 이 시기에 신라의 영토는 함경도까지 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흥왕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태후 보도부인이 섭정을 하게 되었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섭정을 했고 진흥왕이 즉위한 나이도 15세라고 기록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진흥왕은 이듬해 541년 이사부를 병부령에 임명해 신라의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에 앉혔으며, 이후 이사부의 건의로 545년 신라의 역사를 편찬하여 기록, 나아가 551년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고 18세의 나이로 직접 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51년 12월 고구려가 북방의 돌궐 등과 싸우느라 남쪽 변경을 신경쓰지 못하는 데다 내부적으로도 왕위 계승을 놓고 혼란스러운 사이, 진흥왕은 상대 등 거칠부 등에게 명해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을 점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라는 한강 이북 지역을, 백제는 한강 이남 지역을 수복하였으며 신라는 기세를 몰아 강원도 일부 지역을 손에 넣게 됩니다.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북쪽과 남쪽 모두 전선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 백제와 신라에게 화친을 제의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들었고, 백제는 지금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반도에서 몰아낼 좋은 기회라며 공격을 주장했으나 진흥왕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때문에 진흥왕이 고구려의 손을 잡으면서 전쟁이 끝나자 백제는 내심 불만이 가득했는데, 결국 두 나라의 관계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갈라지게 됩니다. 553년 고구려와 손을 잡은 신라의 창끝은 한강 이남을 차지하고 있는 백제의 북방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와 수백 년간 동맹 관계로 지내왔던 데다 지금 당장 고구려와 화친을 했다고 해서 백제를 공격하기에는 명분이 없었고, 한강을 언제 빼앗을 수 있나 군침을 흘리고 있는 사이 신라와 군사적인 충돌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백제가 한강에서 군사를 철수, 무주 공산이 된 한강 유역을 신라가 대대적으로 급습 취하게 되면서 이 시기부터 한강 유역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력이 거병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었으면서도 이곳을 쉽게 포기하고 말았는데, 오히려 내줄 건 내주더라도 보다 가성비가 좋은 지역을 집중 공격해 빼앗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으니 그게 바로 오늘날 충북 옥천에 자리 잡고 있던 관산성이었습니다. 554년 백제 성왕은 태자 부여창을 선봉으로 삼고 외나라 가야까지 끌어들여 약 3만이 훌쩍 넘는 군사를 일으켜 대대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해 웅천성으로 향했고, 신라도 백제를 막기 위해 곧장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봉장이던 태자 부여창은 남하하는 고구려군을 격파, 이내 본대로 합류하자마자 신라군까지 격파하기에 이르니 전쟁이 일어난 지 딱 1년 만인 그해 겨울 관산성마저 함락시키며 백제군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왕은 관산성을 함락시킨 정도면 매우 흡족한 결과라고 생각해 철수하려 하였으나 태자 부여창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때문에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으니 마침내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아버지 성왕도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관산성에서 나와 신라로 향했는데, 이때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왕도 소수의 호위병력만을 데리고 성을 나오고 있었으니, 때마침 김무력이 이끄는 신라군과 마주한 성왕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이들을 기습하며 성왕을 포로로 붙잡게 됩니다. 이후 포로로 붙잡힌 성왕의 목을 베어 시신은 백제군에 돌려보냈는데, 성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전의를 상실한 백제가 곧바로 군사를 물리니 철수하는 백제군을 추격해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신라가 대대적으로 반격하면서 백제는 크나큰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백제가 소모한 국력을 다시 재정비하는 사이 더욱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 오늘날의 함경남도 일대까지 점령하였으며 곧바로 남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가야가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 일대를 정복하는 데에 온 국력을 집중하기에 이르고, 백제는 가야에게 지원군을 급파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살려내려 노력했으나 이미 기울어버린 전세는 쉽게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백제만 믿고 있던 가야 연맹의 세력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신라 앞에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사부, 사다함이 이끄는 신라 정예군은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를 비롯해 가야 세력을 대대적으로 도벌, 경상남도 일대를 온전히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진흥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북한산, 창녕, 황초령, 마운령 등에는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튼 군사적으로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고 가야를 정벌하는 등 신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공로는 모두 진흥왕의 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깊은 조예가 있어 서라벌에는 황룡사를 창건하기도 했고 속리산에는 법주사를 창건하기도 했는데, 572년에는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서라벌에서 팔관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이때의 신라는 그야말로 최전성기 그 자체였습니다. 더불어 신라를 상징하는 화랑제도의 전신 원하를 만들었는데, 당시 원하의 관리자급이던 남모와 준정이 서로를 시기 결국 남모가 준정을 살해하기에 이르자 크게 노한 진흥왕은 곧바로 원하를 폐지, 그리고 꽃미남 아이돌을 모집해 부대를 창설했으니 이게 바로 화랑 제도입니다. 원하와 화랑 모두 신라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신수련 및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시작하였으나 실상은 이들을 처음부터 관리자 또는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종의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며 얻은 당항성, 즉 오늘날의 경기도 화성시를 통해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역하기 시작했는데, 수백 년간 백제와 고구려에게 빌부터 받아오던 중국의 선진 문물들을 직접 받아올 수 있었고, 때문에 신라의 문물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불교에 크게 심취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 스님처럼 하고 다녔다고 하며, 결국 제위 36년 차인 576년 위대한 업적을 뒤로한 채 승하하면서 그의 차남 사륜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25대 국왕 진지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